오늘은 40일간 단식 과정에서 혈당과 케톤체의 변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단식의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많은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또한 불경에는 부처님께서 49일간 단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가수행에서도 벽곡 단식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많은 불치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산에 들어가 단식을 하거나 산나물만 먹으면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는 일본 오스미 교수의 오토파지, 자가포식이었습니다. 오토파지는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면 세포들이 세포 내부에 방치된 쓰레기 분자들과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여 영양소로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대로부터 동서양의 전통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대체의학에서 자연치유의 과정으로서 다루던 단식이 정통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식은 미신이나 전통의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와 분자들의 작용들에 근거한 세포들의 생리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아니라 인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카일이라는 과학자가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논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단식에서 연료대사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일은 40일간의 단식 기간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식후부터 이후 4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식후 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3단계는 식후 16시부터 48시, 즉 2일까지입니다. 4단계는 식후 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식후 24일부터 40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단식 기간의 5단계 분류는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인 혈중 포도당과 케톤체의 농도와 공급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단식 기간 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은 식후에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포도당입니다. 식후의 혈당은 시간당 40g이 공급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식후 4시간이 되면 거의 시간당 5g으로 됩니다. 단식 기간 2단계는 식후 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식후 4시간이 지나면 이때부터 인체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본격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연결된 사슬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떨어져서 혈액 내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간에 100g, 근육에 200 내지 300g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식후 6시간이 되면 최대치가 되며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식후 16시간이면 시간당 5g을 공급하고 2일째가 되면 거의 0으로 됩니다. 단식 2단계는 간헐적 단식에서 이야기하는 기간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식사 간격이 16시간 사이를 두는 것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의 생리적 작용은 단식의 5단계 중 2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근육과 지방세포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감소시킵니다. 단식 기간의 3단계는 식후 16시가 지난 후부터 2일까지입니다. 이때 단백질, 지질 등이 포도당으로 합성되며 이를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당신생을 하는 주요 기관은 간입니다. 당신생은 식후 4시간 이후부터 조금씩 시작되며 식후 16시간이 되면 시간당 5g 정도의 포도당을 당신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식후 2일 정도가 되면 거의 시간당 8g이 됩니다. 2일 이후부터는 당신생으로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단식 4단계인 식후 2일부터 24일까지는 간과 신장에서 당신생으로 공급되는 양이 시간당 5g 이하가 됩니다. 대신 케톤체가 본격적으로 합성되면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간입니다. 케톤체가 본격적으로 생성되면서 인체는 훨씬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식욕 중추가 억제되기에 단식 후 2 내지 3일부터는 공복감도 거의 없어집니다. 대신 행복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과 함께 케톤체를 사용합니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약간 사용합니다. 5단계는 단식 24일째 되는 날부터 40일까지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는 케톤체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보조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단식 기간이 지속되면서 뇌를 포함한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은 케톤체가 됩니다. 케톤체는 인체의 50쪽의 세포들에게 오토파즈를 진행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세포 내부에 있는 쓰레기들을 분해합니다. 세포 내부에 방치된 쓰레기 분자들과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들이 청소가 됩니다. 이들 분해된 분자들은 세포가 사용하는 영양소로 재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는 자연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치매, 암 등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세포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가 청소되는 오토파지는 이들 질병의 개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케톤체는 분자의 구조가 세 가지입니다. 아세토 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 부틸산입니다. 이들 세 가지 분자는 신속하게 상호전환이 됩니다. 인체에 케톤체가 많아지면 아세톤은 호흡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토 아세테이트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혈중 케톤체를 잘 나타내고 실제로 인체 세포들이 이용하는 주요 케톤 형태는 베타하이드록시부틸산이 됩니다. 케톤체는 지방이 간으로 이동하여 변환되는 것입니다. 단식 후 10일 정도가 되면 혈중의 베타하이드록시부틸산 농도는 대략 4 내지 5mm몰이 됩니다. 그리고 단식 20일이 되면 5 내지 6mm몰이 됩니다. 30일이 되면 6mm몰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10mm몰 이하는 건강한 케톤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날씬한 사람은 보다 빨리 케톤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빨리 케톤 수치가 높아집니다.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케톤 수치가 빨리 증가합니다. 이것은 몸무게에 비해 뇌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케톤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즉, 몸에 비해 뇌가 클수록 케톤체 수치가 빨리 증가합니다. 몸무게 70kg 키 175cm인 남성의 경우 인체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의 양은 300 내지 400g으로 반나절이면 고갈됩니다. 반면 지질은 13.5kg을 저장하고 있어서 대략 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의 경우 40일의 단식은 인체에 저장된 칼로리에 근거하자면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식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처음부터 장기간 단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오래 하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면 기립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식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처음 단식을 시도하신다면 처음에 하루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해보고 이후 시간이 지나 다시 2일을 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 3일을 하는 식으로 기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을 먹는 단식이 있으며 물을 먹지 않는 단식도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는 단식을 건단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몸의 노폐물을 빨리 태우는 효과를 가집니다. 겨울에도 몸이 뜨거워지는데 이는 인체 갈색 지방의 열 방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몸에 노폐물이 많이 있을 때, 즉 세포 내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 몸에 방치되어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혈액 속으로 방출될 수 있는데 이것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주된 기관인 간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독소로 인해 인체 세포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몇 달 정도 식물성 케톤식을 하면서 인체의 노폐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한 이후에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풍부한 섬유소가 있기에 몸의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인체 혈중 상태를 단식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에 인체는 실제 단식이 진행되어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성 케톤식은 콩, 견과류, 종실류를 이용하여 건강한 식물성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신 곡류와 전분류가 많은 쌀, 밀, 라면, 빵, 떡, 파스타,
국수, 과자, 비스켓, 옥수수, 시리얼, 고구마, 감자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물인 채소류와 과일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을 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견과류, 종실류 등을 물에 30분 이상 담그어서 방부제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늘에 말리거나 에어프라이에 가장 낮은 온도를 가해서 말리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 콩류, 채소류 등은 나트륨에 비해 칼륨이 많기에 천일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 호두, 피칸, 잣, 캐슈넛,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들깨, 참깨, 검정깨 등을 활용한 식물성 케톤식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풍부한 섬유소와 미네랄은 동물성 케톤식의 단점을 제거합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견과류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견과류가 자랄 수 있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성 케톤식은 변비,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미네랄 결핍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연구들은 보고합니다. 단지 밥을 먹지 않고 대신 콩만을 삶아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케톤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톤식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 남짓의 시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것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체에 오랫동안 방치한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을 신뢰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